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4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6조 원 넘게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줄었지만 5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9조 1천억 원 감소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징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일 3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자유시장 경제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등으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3국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시간으로 어제 뉴욕 증시에 상장해 공모가보다 10%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공모가인 21달러보다 9.52% 오른 2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표를 앞두고 해상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통행 차질과 파나마 운하 가뭄, 중국발 컨테이너선 수요 급증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발표될 SCFI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 밝았는데요. 경제지표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GDP는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됐죠.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순인데요. 이 속보치인 1.6%보다는 낮게 그리고 잠정치인 1.3%보다는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수치는 전장에서 22년에 전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22년 2분기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소비와 수출 그리고 정부 지출 쪽에서 둔화됐음을 뽑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3만 3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3주 연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주 연속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앞서서 보셨던 이 GDP는 식어가는 미국 경제를 의미했던 반면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래도 3주 연속으로 떨어짐을 보이면서 여전히 견고하구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한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5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보여줬는데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전 산업 분야에서 0.7%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계 장비가 4.4%로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반도체는 좋았습니다. 1.8%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반도체 수출도 굉장히 좋죠. 이 때문에 광공업은 1.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업 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4%나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큰 하락폭이었나라고 봤을 때는 무려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살펴보시는 것처럼 이 소매 판매 그리고 서비스업 이 두 가지 지표로 우리는 앞으로의 지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쳐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업은 0.5% 감소 그리고 소매 판매는 0.2% 감소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두 지표가 감소한 것, 그러니까 동반 하락한 것은 1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지출이 좋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를 반영하는 동행 종합지수는 0.6포인트,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를 반영하는 선행 종합지수는 0.1포인트 감소했고, 보이시는 것처럼 동행 종합지수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 최대 감소폭이었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나가고 있는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00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AI PC용 SSD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1% 넘게 밀리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지금까지는 점차 회복세에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정규장에서도 7% 넘게 밀려났던 것이 문제가 됐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ENS와 합병 소식도 전한 바가 있었죠. 그때는 두 자릿수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해운 관련 종목들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 흐름에서 살펴보도록 할 테고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다른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비해서 모든 주체가 다 손바꿈 일어났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매도 물량을 출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0.18%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하이브에서 캐츠아이라는 걸그룹을 출시했습니다. 오늘 바로 데뷔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엔터사들에서도 하반기 실적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모아지면서 SM과 JYP 그리고 큐브엔터 모두 다 일제히 상승분을 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천당 제약 장중에 7% 가깝게 치솟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윗꼬리가 일부 조금 달리기는 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일본 제약회사에서 제약회사와 함께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 치료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텀싯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텀싯은 구속력이 있는 가계약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12거래일 중에 11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팩트론을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가 있었는데요.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40발을 발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 북부에서 찍었고요. 지금 저기 반짝이고 있는 것이 바로 로켓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연히 수에즈 운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는 수에즈 운하뿐만이 아니라 세계 3대 운하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운하, 파나마 운하 걱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북미와 남미를 잇고 있는 이 파나마 운하 문제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아주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현재 하루에 통과할 수 있는 이 선박수가 32척으로 크게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는 이것이 22척까지 제한이 됐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풀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상화되기에는 조금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밀어내기식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 지난주까지는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4주째 3,00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월에 비해서는 무려 2배 가까이 크게 치솟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해운주 쪽에서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수 있지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석유화학, 철강 쪽에서는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해운주 오늘은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5%가량 강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1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HMN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단 2년 동안 17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2조 원이나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강하게 상승세 받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배각을 정말 잘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이때
때문에 시세 차익 2배를 챙겼고 현금을 두둑하게 챙겼다라는 것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끝난 가운데 우리 양대 시장은 오전처럼 강보합권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이 잘 가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시장을 살펴보면요. 대형주 단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해운주와 또 금융주에선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여전히 엇갈리고 있고요. PC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만큼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강보합권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요. 오늘은 좀 종목의 순서를 상승률 순서대로 좀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 안에서 섹터별로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해운주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해운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해상 운임을 상승을 부추길 만한 요인들이 아직까지 산재해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의 해운주 상승을 살펴보니까 지난 며칠 전과는 좀 다르게 대한해운이 더 큰 강세를 보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해 볼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 이제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가 시세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네. 충분히 더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한 3거래일 전에도 이제 장대 양봉 뽑아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세가 여기는 이제 매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꾸준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주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현재 시점까지도 지속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네.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조금 있다. 대장주가 살짝 바뀐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종목의 강세 차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BDI 지수, 그러니까 벌크 운임 지수라든지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거의 모든 운임 지수가 이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네.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그 중국의 밀어내기 그런 물량 때문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어떤 수출을 위해서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존의 전기선이 운항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연간 단위의 계약을 한다든지 뭐 분기 단위의 계약을 해서 계약을 통한 어떤 수출이 되는 부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운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다시 계약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을 텐데 문제는 스팟 물량이에요. 이게 남는 공간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네. 스팟이라고 하는데 이 스팟의 운임 지수가 이제 굉장히 치솟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전기선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런 물량의 운임 지수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CFI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현재 상해에서 미국 서부나 미국 동부로 이제 운임을 해주는 그런 그 가격 단위죠. 이게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네. 포인트가 5,347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5,300포인트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2022년까지 5,600포인트로 이렇게 계속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가 좀 이머징 마켓들 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중국 시장도 안 좋았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1,600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SCFI 지수 6,900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7,173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하는데 이게 아마 더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부 같은 경우는 8,277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뭐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병목 현상이 일어났던 그 시점보다도 운임 지수는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KCCI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운임 네. 지수거든요. 부산에서 미 서부나 미 동부로 가는 그런 운임 지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2023년도 1,500, 1,600포인트에서 지금 최근 나온 게 6,900이거든요. 네. 이건 또 매주 월요일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SCFI, 그다음에 뭐 월요일 나오는 뭐 국내 운임 지수, 이렇게 운임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해운 운임이 폭등한 이런 상황에서의 해운주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면 6월 말까지의 어떤 실적입니다. 네. 그죠? 지금 이 운임 지수가 올라온 지 꽤나 됐거든요. 이렇게 좋은 운임을 받는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7월부터 실적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자고 일어나면 이제 7월 달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네. 명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쉽게 꺾일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동부 같은 경우는 항만에서 또 파업도 지금 예정이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만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게 팬데믹 때처럼 일하지 마, 나오지 마, 모이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파업이라지만 이것도 뭐 협상이 타결되게 되면 다시 운임 지수는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이슈로 홍해로 이렇게 배가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도 결국은 해결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전쟁이잖아요. 네. 뭐 언제 끝날지 누가 압니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거라는 거 누가 네.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만큼 지금 여차하면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막 벌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미국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운임이 상승할 만한 환경, 이 여건, 이게 지금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다만 그런 그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변화가 일어날 때는 운임 지수가 이제는 조금 꺾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네. 이 관련 종목들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매수해서 좀 보유하시는 관점이라면 네. 좀 눌릴 때 고를 때 이제 잡아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상 운임 비중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것 역시도 상승 기조가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자릿수 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헥토 파이낸셜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결제하면 여기가 좀 뜨는 경우가 많아요. 헥토 파이낸셜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어제가 그 아마존의 그 셀러 데이였죠. 화장품과 관련해서 셀러 데이였는데 관련해서 해외 쪽 금액 같은 경우에 증감이 예년 대비해서 기본 한 30% 이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각 플랫폼 대부분이요. 그렇다 보니까 헥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신 결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확장되면 가상화폐 사업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을 영위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부각이 되는 점이 해외 플랫폼 쪽에 그 결제 사업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실적 증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인정하고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된 부분의 변화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가 중립 또는 중립 이하, 연준에서도 한 차례 금리 인하 같은 경우를 얘기를 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그다음에 플랫폼과 같은 성장주 같은 경우가 부각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 뭐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서 2분기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종목 또는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 같은 경우가 연속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쪽, 그쪽 같은 경우는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헥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네. 2분기 실적이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헥터 파이낸셜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종목 살펴볼게요.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지금 12%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어제와 좀 비교를 해보니까 거래량이 무려 6배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최고가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이 부각됐을까요? 네,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 네. AI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2023년도 초부터 꾸준하게 그 우상향을 지금 그려오고 있죠. 중간에 이제 작년 한 여름부터 시장 좀 조정받을 때 쉬기는 했지만 지금 신고가 갱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제 기판 관련주인데 이 우리 전자 제품이나 반도체단에 들어가는 기판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MLB라는 죄송합니다. 네, MLB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 기존에는 그렇게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배제를 했었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되는데 오늘 그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거기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MLB가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중국에 이렇게 이제 그 실사를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중국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쇼티지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네.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가이던스 잡혀 있는 부분,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가이던스대로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밸류적으로 목전에 차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네. 생각을 저는 이제 계속 가지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공급 자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결국 P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추후 굉장히 더 좋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AI 관련된 시장의 트렌드 역시나 지금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는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적인 하단 자리에 왔을 때는 꼭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겠나. 그렇게 추세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수페타시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숲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종목 명이 좀 변경된 종목인데 외국인 기관 여전히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트위치가 우리나라에 철수를 했고 이에 따라 숲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실적 성장세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의 거래량과 상승 기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플랫폼 쪽이 먼저 헥토 파이낸셜을 네. 봤었고 숲 같은 경우는 하나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즉 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네. 있잖아요. 그 주 연령층이 거둘 수 있는 매출 영업이익이 딱 지금의 상황. 그런데 이 유사한 시장 같은 경우 유사한 인구 구조를 가진 국가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했을 때 우리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매출은 추정으로는 2배, 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겠죠. 왜냐하면 해외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매출에 대한 볼륨, 여기에서 비용만큼 이익을 붙여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장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해외에 동일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붙을 수 있다 보니 주가는 강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종목에 적용을 해서 보셔도 돼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가 인구와 그다음에 뭐 주 고객층 같은 경우가 국내에 국한돼 있다가 좀 해외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뭐 매출 그다음에 이익과 비례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숲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진출 실적 네. 증대 가능성 이게 핵심임을 말씀을 드리고 예정했던 기간이 지금 도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아시아권으로 먼저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이벤트 시점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아니라 이 이벤트가 시행되었을 때는 증대되는 실적만큼은 추가로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네. 그땐 주가는 빠지겠죠. 그런데 우선은 지금은 실적이 증대될 수 있는 기대감만큼은 주가가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2분기 실적 또한 해당 기업도 예상치 부합이 전망이 됩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무방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네, 실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도 무방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숲과 관련해서 경쟁 업체들도 있잖아요. 어떤 매력들을 숲이 더 가지고 있을까요? 네이버에 뭐 치지직 있고 트위치 네. 같은 경우는 철수를 했죠. 국내에서. 네이버 치지직 또 좋아요. 네. 좋은데 아프리카 TV는 좀 야생적인 측면, 네, 야생적인 측면이 있고 매니아층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니아의 확보 측면 그게 좀 하나의 장점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니아층이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강점이다라고 숲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SKC를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포럼이 개최가 되기도 했고요. 자, 오늘 장에서 살펴보니까 7거래일 만에 급등 양상이 그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꺾이나 싶었는데 다시 또 고개를 드는 만큼 오늘의 상승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기존의 SKC는 화학 산업 쪽에서는 아직도 뭔가 네. 지금 좋은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종목이 올해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전고점까지 거의 뭐 20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였는데요. 네. 그 이면에는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AI는 뭐 전기 먹는 하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전기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AI 때문에 더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제 들썩들썩거렸고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전력 설비, 송배전 관련 종목들은 지금 미국의 인프라 교체 주기와 맞물려 가지고 네.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엔비디아 실적 콩쿨에서 그 미스터 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우리 그 엔비디아 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AI 전력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전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판매되는 부분들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때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AI 서버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전력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마디 하시면서 어저께는 송배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미 반도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거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삼성전자하고 네. 그다음에 SKC 자회사의 앱 갑자기 이름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앱솔루스 네. 그 회사가
이제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이제 2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3분기 아마 올해 안에 이게 이제 양산 테스트 끝내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장을 만들에 따라서 보조금도 SKC가 지급을 받았고 네.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SKC의 주가 최근 상승, 굉장히 강한 상승은 결국 유리기판이라는 이 부분에 좀 국한되어 있고 이게 하나의 AI 트렌드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전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전력을 덜 먹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 뭐 액침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액침도 지금은 기술력이 훨씬 더 발전을 해야지 이게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 뭐 공조 시스템, 전기는 많이 먹지만 공조 시스템이 부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 AI 칩이 사용하는 전기 이런 부분이 뭐 절반 정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로서 이게 10년 된 기술이거든요. 상용화되기까지는 뭔가 부가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안 썼는데 이런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한미 반도체 컨퍼런스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상승하던 종목이 조정을 받고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흐름상에서 2022년도 고점에서 이렇게 내리다가 올라오는 이 약간 컵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컵 위드 핸들이라고 신고가를 가기 전에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 또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추세를 확실하게 단기 추세를 위로 돌렸나 이거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신고가 갱신하는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5만 6천 원짜리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종목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SKC와 더불어 유리기판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는 SKC가 지금 이제 가장 앞서 있고요. 뭐 JNTC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신고가 다시 갱신하고 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나 LG 이노텍처럼 2026년쯤에나 이제 양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고 그만큼 SKC가 이쪽 부분에서는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AI 쪽에서 지금 HBM 삼성전자가 후발로 아직 그 테스트 통과 못하면서 얼마나 지금 주가에서 소외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유리기판도 약간 그런 형태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SKC도 뭐 충분히 더 상승하는 흐름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SKC와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페24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고가를 형성한 바도 있고요. 다시 또 고개를 들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튜브와 좀 손을 잡고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개발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실적도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와 볼게요. 어떤 새로운 플랫폼 구조가 생겼을 때는 여기에서 거둘 수 있는 이익으로 이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서 반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 정도 이익의 추정치를 우선은 대입을 해본다라는 거고요. 이게 플랫폼주들이 금리 인상기 때는 반응이 더디죠. 그런데 금리 인하기 같은 경우 이 매크로 환경 때 이때는 왜냐하면 비용, 당장 이익이 안 나오고 미래 가치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 때는 더 유리한데 여기에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구글과 협업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로운 시장의 방향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출연해서 제품에 대한 소개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이는.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조리를 하는 그 하나의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품을 쓸 거잖아요. 칼, 그다음에 뭐 음식료,
여기에 뭐 테이블. 근데 그게 통으로 이제 바로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이제 자동적으로 수치가 되는 그 구조를 카페24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대입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기준 한 1조 3천억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한 1조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1조 3천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비용 대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여줘야 되고, 그 성과는 한 3분기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2분기 실적 발표는 중요하지 않다 보여요. 네. 왜냐하면 사업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저라도 구매를 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는 뭐 1조 3천억의 목표를 가지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뭐 한 시가총액 9천억 이 정도로 조정 나오면, 지금 한 10% 정도 조정 나오면 그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봄직한 종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카페24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봄직하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웜틱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섹터 먼저 알아볼게요. 앞서서 AI 관련해서 열을 식히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냉방 시스템, 그러니까 공조라고 하는데 여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형주 단에서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던 게 이제 LG전자고요. 네. LG전자의 이제 새로운 매출처로 이제 이 AI 냉각 시스템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삼성공조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소형주 단이다 보니까 최근 이제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세 연속성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름이 좋아서 그럴까요? 삼성이 붙어서 네.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고가의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지금 AI 확산, AI 서버가 확산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AI 시스템을, AI 쿨러를 위한 뭐 어떤 특화된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그 HABC, 그러니까 이 공조 시스템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자동차 부품 쪽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자동차 섹터, 자동차 부품 섹터도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더해서 물론 AI의 비중이 더 크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런 관점으로 AI 전력 효율화를 필수로 하는 그런 냉각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고 최근 주가가 급등한 부분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게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주면 주가의 흐름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침에 시세를 좀 주다가 지금 오후 들어가면서 수급을 다른 쪽으로 좀 뺏기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신 뭐 저점 매수 좀 더 손절가와 가깝게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점으로 또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면 네. 종가 매수까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18,100원 정도인데 17,600원, 500원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종가가 내려오면 가장 베스트하겠죠. 아무튼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종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네.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손절가를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16,600원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는다면 뭐 아래로는 짧게 손절을 끊을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다시 시세를 계속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는 상방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갖고 손절가만 잘 지키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공조 손절가 잘 지켜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비만 치료제 중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은 GLP-1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관련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있을까요?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와 제약바이오가 달라진 핵심이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머크에 키트루다를 놓고 제형 변경이죠. 네. SC 제형 변경을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게 기술 수출 형태가 아니라 로열티 계약을 맺었어요. 네. 로열티 계약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제품의 매출 특정 허들을 넘어서는 매출이 발생하면 로열티를 알테오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거죠. 구조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GLP-1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술 이전 계약 구조가 우선은 가능해요. 로열티로도 갖고 갈 수 있고 이제 이 부분이 물질 이전 계약 부분이 1개월에서 2개월 전에 맺어진 상황이죠. 맺어진 상황에서 기술 이전 같은 경우가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물질을 바탕으로 일라이릴리, 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가 중심이겠죠. 이쪽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이 팔려 나가는 그만큼의 수익을 거둘지 아니면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질지 이게 지금 시장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작년부터 이게 된다 했단 말이죠. 근데 물질 이전 계약을 저번 달에 맺었다 보니 아 이게 개연성이 이제는 발생을 하구나. 이게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 수준을 보는데 전거래일에 거래가 꽤 많이 발생했죠. 네. 신고가고 오늘 좀 눌림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기준 뭐 1조 중반까지도 가능한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해봄직한 거죠. 네. 해봄직하다 보니까 매수가는 현재가 또는 오늘 저가 같은 경우가 44,800원 정도 되는데 한 시가 정도 수준 46,4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제가 원래 목표가를 타이트하게 드리잖아요. 네. 이 종목은 가능성을 놓고 6만 원을 오.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38,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원픽 섹터 펩트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감까지 전략 간략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부하권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뭐 실적 시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미증시 흐름은 양호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AI 고점론, 뭐 버블론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주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양상인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시장의 현재 트렌드는 우상향 신고가 하는 종목들 거기다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뭐 오전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쏠리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 내에서의 급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자리에서의 돌리는 그런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신다면 무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지금 환율 오늘 조금 꺾였는데 외국인들 지금 국내 증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7월 달, 8월 달 뭐 좀 좋은 흐름들 이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너무 이제 그 소외된 종목들만 이렇게 추가하지 마시고요. 네. 시장 흐름들 우리 서울경제TV와 함께 잘 이렇게 맞춰서 하신다면 괜찮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네.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양시장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펫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이 수급은 90점 나왔고요. 차트는 85점, 모멘텀과 실적은 80점, 신호강 7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2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초대형 항공사로 탈바꿈할 예정이기도 하죠. 이달에만 13.19%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 수요 쪽에 있어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재무 건정성에 있어서는 글로벌 최상위권으로 올라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가량 빠지게 되면서 24,000원에서 조금 더 멀어진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모멘텀은 90점 나왔고요. 실적은 85점, 그리고 차트와 수급은 80점, 신호강도 75점, 총 종합 점수 82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 3대 전선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에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또 알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은 꼭 잡아야 하고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앞으로의 가온전선 흐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오늘은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거의 3% 가깝게 빠졌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기아입니다. 차트는 95점 나왔고요. 그 외 모두 다 9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9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힘든 장 속에서도 요 며칠 꾸준히 힘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기아인데요. 연초부터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실적 개선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소식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중에 2% 가깝게 낙폭을 면치 못했지만 조금씩은 후반 들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해상운임이 하락 반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해상운임 지수도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운주의 경우는 주도주의 변화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급등 양상 펼치고 있는데 거래량 역시 폭증했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